자, 이제 그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렇죠. 2부도 여러분들 그 종목 진단 많이 올려주시고, 여러분들 그 보유한 종목 있잖아요. 그거 뭐 올리지 마시고 또 신규로 또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종목 한 종목을 제가 먼저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온텍이라는 종목 있죠. 라온텍 14,300원에 4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지금 보니까 야, 이거는 너무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나와 있는 이 라온텍이라는 종목은 신규 상장된 종목이 3월 9일 날 이제 신규 상장이 됐잖아요. 이 종목에 지금 보시면은 공모 가격이 7,730원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종가가 지금 12,560원이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여러분들 최근에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삼성 그 디스플레이가 그 미국의 마이크론 올레드라는 기업을 지금 그 이미지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크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매도예요.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아마 공모가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지금 너무나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는데 14,300원에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인데요. 이게 지금 일봉이잖아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14,000원 정도 오면 정리하세요. 이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못하게 되면 이 종목에 만원대 안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다리고 있다가 14,000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클리노믹스 봐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조금 12,200원에 매수하셨네요. 10% 뭐 빠진 이유는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유상증자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뭐 유상증자만 딸랑 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이 부분들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유상증자를 왜 할까요? 특히 뭐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에서 증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돈을 제대로 잘 못 버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이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도 체외 진단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2021년도에는 돈을 좀 벌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또 108억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고 당기순이익도 1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은 점점 높아지죠.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부채 비율이 9%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2021년도에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75%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어났어요. 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재무제표를 잘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지금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상장 기업 중에 이자를 못 갚는 기업. 자, 돈 벌어서 1년 내내 돈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7% 정도, 그 정도가 이자를 못 갚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10% 정도, 그 정도가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0% 이상의 기업이 그런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2016년도 정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잘못하면 고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도태될 기업은 도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클리노믹스가 도태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실 때 꼭 이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이익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살펴보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클리노믹스의 경우도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갭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했는데요. 자, 아래 위로 이렇게 긴 꼬리를 달긴 달았지만요. 자, 그렇게 크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18% 정도 빠졌으니까요.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을 시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등을 조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7,200원 정도 돼 있는데요. 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이 또 시원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자, 반등이 나온다라면 대략 8,000원 정도 선,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격 매수하는 것도 좀 안 좋은 그런 투자 습관이지만, 이게 또 급락한 부분들을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거, 이 부분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반등을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8,000원 근처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은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흑자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보고 주식을 좀 우리 옷 한 벌 살 때도 꼼꼼히 잘 따져보고 그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실적 부분을 챙겨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8,000원 근처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MPC라는 종목이 있죠. MPC를 7,400원에 8%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우리가 MPC라는 기업이 내셔널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기업이죠. 옛날 상호가.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체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우리가 컨테이너라든지 또는 팔레트라든지 이런 거요. 시트로 이런 쪽이니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냥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저는 하악업종들이 있죠. 지금 자리에서 하악업종 주도 저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전 다졌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 또는 롯데 정밀학, 코롱인더, 효성 첨단소리 같은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화학주들, 송원산업 이런 기업들 충분히 저는 저점을 좀 다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MPC도 지금 자리에서 매도는 아니에요. 이 자리는 거기가 저점 구간에 왔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다만 이 종목의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일단 매수 가격이 7,400원이니까 이 가격 여기가 얼마? 여기가 7,600원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까지는 손실을 보지 않고 매도는 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7,400원 매수가 정도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일단 하악주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 워낙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니까 지금 잘 매도하지 마시고요. 7,400원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하니까 그 가격대 오면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유에이텍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매수하셨네요. 자,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 대유에이텍 같은 종목이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전 종목에서.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유에이텍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테마주로 움직일 때는 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로 좀 엮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하지만 이 대유에이텍의 이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작년에 매출은 꽤 나왔어요. 1조 4천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320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은 영업 부분들 이런 쪽에서 적자가 난 거고요. 자, 보면 당기순이익이 938억이 적자가 났어요. 자, 여기서 영업
이익 나온 부분에 대해서 뭐 판매비와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영업 외에도 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즉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부채 비율을 보시면요. 자,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 2022년 말 기준으로 476%입니다. 부채 비율이. 자, 이거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금리가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랬을 때 한계 기업들 이런 쪽들은 조금 어려운 경우를 겪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기업들은 좀 도태될 종목들은 도태가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은 또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자기들 매출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 가게 되죠. 자, 이 대외이택이 또 특정 종목을 찍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대외이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우려가 큰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뭐 어느 정도에서 좀 자르고 나올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오히려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니까 자, 추가 매수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채 비율은 여러분들 지금 이자가 뭐 1%대에서 5%까지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또 당장 금리를 바로 내린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수급 상황에서도 보면 딱 나오죠.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기관들은 주가가 좀 쭉 올라오니까 거기다 대고 물량을 갖다 쏟아 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 뭐 하지 마십사 하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뭐 반등도 그렇게 크게 강한 반등 뭐 그렇게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700원대 후반 정도, 뭐 710원이니까 지금 현재가가 현재에서 뭐 한 10% 정도 더 올라오면 그때는 고점, 단기적으로 고점 근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700원대 후반 정도에서 추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한글과 컴퓨터 한번 봐드릴게요. 14,47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목표가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한글과 컴퓨터 주가가 움직이려면요, 이거는 뭔가 기업의 뭐 체질 개선을 가져온다든지 뭔가 하나의 그런 이벤트 정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한글과 컴퓨터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 기업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성장을 멈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하나의 이건 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그런 아이템 하나를 여기다 첨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주가가 반등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만 가지고 지금 노리셔야 된다는 거죠. 14,470원 10%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는 16,000원대까지 리바운딩을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이 종목의 그 실적을 한번 딱 보면요, 실적의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보세요. 2020년도에 여러분들 이게 영업이익이 682억이 나왔는데 2021년도가 396억이잖아요. 지난해가 250억이죠. 실적이 영업이익이요, 한 30%씩 감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출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하나의 그런 강력한 뭐 체질 개선을 가져온다든지 모멘텀이 없이는 주가가 반등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다가 기술적인 반등 보니까 요 중간 이게 저 중간에 13% 정도 상승세 한번 나왔었고, 여기에 18% 정도, 여기에 지금 9% 정도 이날
17% 정도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뭐 제가 보니까 차트 구간상으로 놓고 보면 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와 있습니다. 16,000원 정도 오면은요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너코 봐드리겠습니다. 23,80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매수가까지 다 올라왔네요. 자, 그동안 조금 물려 계셔서 마음고생을 조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매도 시점 하고 진단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제너코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에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돼 있죠. 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24일 정도에 발사 예정인데 요거는 날씨하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전에 같았으면 이 누리호 관련 발사될 때 그 전에 관련주들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정도나 뭐 요때 뭐 한 번 정도 뭐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시청자님, 이게 누리호가 발사가 되면 그 위성 관련주들 요거도 위성통신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요런 쪽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점을 형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노코라는 기업은 이 뭐 위성통신 부품도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뭐 거의 자랑거리가 나중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KF-21이라는 지금 4.5세대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개발을 했죠. 개발을 했고 지금 시제 5호기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요게 지지난주 정도에 또 무장 시험 비행을 했는데, 자, 뭐 공중에서 이게 한 번에 그냥 뚝딱 만들어서 거기서 실험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차츰 순차적으로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성공했냐 하면 지금 뭐 처음에는 이륙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로 했겠죠. 그리고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폴란드에서도 뭐 KF-21 뭐 이쪽에 참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KF-21에도 이 제너코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고점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긴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갖고 가신다라면 여기 지금 이렇게 옆으로 막 횡보를 하고 있는 자리, 이 자리는 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길게 보신다라면 3만 원 정도 선,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그 정도 선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짧게 보신다라면 2만 5천 원 근처 정도, 이 정도가 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이 짧게 보실 건지 아니면 좀 길게 갖고 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안 해주셔갖고 두 가지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성향에 맞춰서 단기로 보셨다라면 25,000원 근처, 조금 길게 보신다라면 3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TCC 스틸이라는 기업인데 그 32,000원에 지금 20% 가지고 계시는 분 지금 2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이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냐면요. 이제 한번 실적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을 딱 우리가 딱 펼쳐놓고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 있잖아요. 양극재 업종을 빼고는 거의가 실적이 우리가 시장 컨센서스 하회했어요.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을 보고 가자는 거죠. 만약에 2분기에도 여러분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돼 있는 종목의 주가들이 실적이 좋지 못하면 주가가 가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주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려면 적어도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7월 초 정도까지는 아마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TC 스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 종목이 지금 1분기 실적이요. 너무나 안 좋아요. 보세요. 1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8억이 나왔어요. 지금 파생상품 손실도 지금 나와 있네요. 이와 같이 이렇게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께 32,000엔에 20% 가지고 계시는데 리바운드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이거는 한번 팔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TCC 스터디한 기업은 여러분들 그 포면 처리 강판 전문 업체인데 이거는 요 20일 이평선 있잖아요. 요 가격이 얼마냐면은 36,000원 정도 됩니다. 36,000원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매수한 전략. 저는 이 종목은요. 3만 원 미만에서 얼마든지 저는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36,000원에서 한번 매도하고 난 이후에 한번 2분기 실적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크게 늦지 않으니까요. 이 종목은 36,000원 전략 매도하시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풍산 봐드리겠습니다. 자, 4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매수하셨네요. 자, 이 풍산은 제가 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풍산입니다. 자, 지금 뭐 주가가 4월 20일 이후로 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 구리 가격, 제가 여기 차트에 전기동 가격,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죠. 자,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구리 가격 주봉입니다. 자, 구리 가격이 뭐 톤당 이때 4월 달에 거의 9,000달러 정도에서 지금 좀 많이 내려왔어요. 8,200달러 정도까지 하락했으니까 구리값이 좀 떨어지면서 이 풍산의 주가를 같이 끌어내린 모습인데요. 제가 이 풍산을 좋아하는 포인트는 구리 가격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 구리 가격이야 뭐 경기가 좀 좋아지면 금방 또 올라갈 거고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면 이 구리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방산 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북한에서도 좀 욕 같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몰래 뭐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도 이 풍산 우리나라가 뭐 포탄 지원은 조금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155mm 포탄 이게 지금 창고에서 좀 어디론가 옮겨졌는데 그 어디로 갔는지 그 부분은 뭐 알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예전에 1970년대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쓰다가 뭐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기증을 한 그런 포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군생활 할 때도 그때 당시 포탄들 썼는데 아직까지도 워낙 많으니까 그 포탄을 그냥 냅둔 상태인 것 같은데 이 포탄들이 사라지고 대여 형식으로 이렇게 해줬다 그럽니다. 근데 뭐 매체들 뉴스를 보게 되면 한 50만 발 정도 그 정도가 된다 그래요. 자, 이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뭐 어쨌거나 미국으로 갔든 뭐 어쨌거나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대여 형식이든 뭐든 갖고 가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나중에 이거 사서 채워 넣어줄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포탄을 만드는 이 풍산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는 매출액, 전체 매출액에서 보게 되면 이 구리 쪽, 동, 이런 쪽이 매출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이익 부분, 영업이익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구리 쪽보다 방산 쪽이 2배 이상 많았었어요. 자, 그러면 방산 쪽이 제대로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포탄 그거 다 채워 넣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이 풍산의 실적은 방산 쪽을 중심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좀 내려오긴 했지만 아마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 방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뭐 이쪽 방산 쪽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조금 긴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이게 한 번에 매출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차곡차곡 이렇게 매출로 인식이 될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뭐 미국 쪽에서 저 F-16도 뭐 이제는 지원을 한다.
뭐 동맹국에서 지원하는 거 그런 거 말리지 않겠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 뭐 이런 파일럿들도 지금 F-16 훈련을 받는다 그러죠, 이제는. 자, 그러니까 이 전쟁 부분들은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평균 뭐 한 6천 발 정도 이렇게 쐈다 그러고요. 한참 전쟁이 치열할 때 러시아는 하루에 4만 발을 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포탄들을 다 만들어서 채워야 될 거예요. 자, 그 부분 고려한다라면 이 풍산은 그냥 차분하게 조금 긴 관점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도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업체 세비캠이라는 종목을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5,717원에 지금 10% 가지고 계시죠. 최근에 이게 세비캠이라는 기업이 그 수산화 리튬 사업에도 일단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사업도 지금 이제 진출했다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2차 전지 리사이클 업체는요, 아주 이거는 최장기로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이제 불과 지금 초입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 리사이클 업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2025년, 2026년, 2027년 앞으로 한 3년 후가 개화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야 본격적인 그런 개화의 지금 시기로 일단 돌입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행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께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1만 5,717원이니까 가지고 계시다가요 11만 원 정도 오게 되면 한번 팔고 나서 다시 또 재매수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구간이 저는 온다고 봐요.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고요. 세비캠을 매매하실 바에는 차라리 성일 하이텍을 하세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성일 하이텍이니까요. 성일 하이텍은 좀 주가 보세요. 좀 다르죠, 모습이? 성일 하이텍은 지금 보시면은 턴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게 성일 하이텍이고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세비캠이에요. 보세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따라서 저는 앞으로 세미캠은 11만 원 정도 요 가격대입니다. 이게 오면 한번 팔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해서 장기로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그때 매수할 때는 세미캠을 매매하기보다는 차라리 성일 하이텍을 매매하는 훨씬 낫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은 최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아주 최소한 이 종목 매수하면요 최소한 2년이나 3년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아마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따라서 세비캠은 11만 원 매도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전력 봐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고가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26,200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뭐 종목 진단하고 목표가 뭐 이렇게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한국전력이 26,000원 근처라면 거의 뭐 2021년도 그쯤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한국전력의 경우는 지금 뭐 조금 전기요금이 또 인상이 되죠.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인상 폭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자체가 조금 뭐 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이 전기요금의 경우도 점점 현실화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 전기요금이 조금 상승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좀 그렇게 낮은 상황이죠. 이 유가가 5달러 정도 하락하면 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7천억 정도가 는다라는 그런 과거 자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더 늘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올랐으니까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썩 좀 바로 이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현재 주가는 고생시킬 만큼 고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완전히 이때가 작년 10월 달이
16,000원대 찍으면서 바닥은 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급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뭐 아마 올해 가을이나 뭐 내년 정도? 내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는. 왜냐하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뭐 그때 못 올리겠죠. 아마 뭐 올해 가을이나 뭐 그때쯤에 한번 더 올릴 뭐 그런 기회를 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거는 약간 좀 어렵다라는, 단기간에는 뭐 좀 이렇게 환경이 막 이렇게 바뀌면 길게 보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저유가 시대가 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면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단기 내에 올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는 구간 노린다라면 22,000원대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뭐 22,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고 다른 종목에서 좀 잘 움직이는 종목, 실적들 계속 잘 나오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자동차 부품 전화 받으니까 SL이라는 기업이 있죠. SL 37,700원에 7%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이게 여러분들 SL이라는 기업은요, 실적 좋습니다. 이 기업이요. 예, 실적에 제가 한번 봤었는데 실적이 워낙 뛰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우리가 뭐 램프 쪽이라든지 또는 이런 전동화 부품 쪽, 이런 밀러 쪽인데, 이게 밀러 쪽인데, 워낙 실적이 뛰어나고, 이거는 지금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죠. 제가 자회사 한번 볼까요? 이 자회사를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있냐면, 제가 자회사 한번 봐도 실적은 워낙 뛰어나고요. 뭐, 지금 436억에서 932억, 1105억, 1997억. 실적이 워낙 지금 뛰어나고, 지금, 현금 오름표도 상당히 지금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은, 이게 지금 자회사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태양광 쪽에도 지금 자회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보시면은 이 자회사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지금 상당히 많은 11개 정도의 지금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이 기업이 지금 현대차나 뭐 기아차, GM, 포드, 중국의 지리 같은 그런 글로벌 자동차 쪽에 지금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워낙 지금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한 번 더 앞전 고점이 있죠. 요 고점이 지금 41,000원대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고, 이게 지금 갭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날 보니까 지금 갭으로 지금 12% 갭이 떴기 때문에 아마 갭을 메꾸고 나면 다시 한번 앞전 고점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종목은 41,000원 정도 오면요, 한번 전량 다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노리세요. 맞춰보는 고점이니까 제가 봤을 때 41,000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요 41,000원에서 만약에 매도 못하게 되면 쌍봉 찍고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41,000원에 뭐 4만원 정도 넘어가면 전량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솔 로지스틱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야, 뭐 3,340원에 15% 매수하셨네요. 뭐 굉장히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물류 쪽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많이 창궐 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고요. 자, 뭐 보시면 차트에 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2020년도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이 좀 좋은 모습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뭐 실적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이 잘 나왔어요. 그래도 매출액 부분들이 재작년에 7,400억 정도였는데 1조를 넘기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 매출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한 20% 정도 이 영업이익도 늘었으니까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매출액 는 거에 비하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은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작년 1분기에 매출이 그래도 2,68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117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자, 근데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이 1,871억 정도로 많이 줄었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80억 정도로 상당히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주가가 우상향하고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려면 매출액, 영업이익들 이런 부분들이 늘어주면서 성장하는 형태로 가야 주가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상황 봐서 좀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작년 10월에 바닥을 찍었네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이때쯤 9월, 10월 이때 바닥을 찍었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거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박스, 여기서 박스. 자, 이 박스권 고점 부분은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아래 구간이에요. 조금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것 같은데요. 자, 한 3,200원대 정도, 그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이 박스권 상단보다는 바닥권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3,200원 근처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